로마 제국의 역사는 수많은 황제들의 통치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다. 도미티아누스는 바로 그러한 황제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플라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 형 티투스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서기 81년 제위에 올랐다. 그의 통치는 15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플라비우스 왕조 중 가장 오랫동안 황제로 군림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 스타일과 통치 방식은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최후는 비참한 암살로 끝을 맺었다. 도미티아누스는 플라비우스 가문의 정통 후계자로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제국의 군사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로마의 건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황제 권력을 절대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원로원과 귀족층을 철저히 배제하고 강압적인 정치와 공포 정치를 시행하며 적을 양산했다. 그의 치세는 로마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플라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서 그는 제국의 체제를 더욱 황제 중심으로 변화시켰지만 지나치게 강압적인 통치는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했다. 도미티아누스의 통치는 과연 로마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최후는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 그의 삶과 업적, 그리고 몰락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자. 도미티아누스, 강력한 통치와 몰락의 그림자. 1. 황제가 되기까지. 도미티아누스는 서기 51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형인 티투스와 달리 그는 어려서부터 전장 경험이 부족했고 황실 정치의 중심에서도 다소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예상보다 빠르게 바뀌었다. 서기 69년 네 황제의 해 동안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 자리에 오르자 도미티아누스는 플라비우스 가문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주로 행정적 역할을 맡았으며 형 티투스가 황제가 된 후에는 명목상의 후계자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서기 81년 티투스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하면서 도미티아누스는 예상보다 이른 나이에 로마의 황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도미티아누스는 즉위 직후부터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행정 개혁과 군사 강화를 통해 제국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동시에 독재적인 통치를 강화하며 원로원의 반발을 불러왔다. 2. 강력한 중앙 집권과 군사 개혁. 1. 황제 중심 통치 확립. 도미티아누스는 플라비우스 왕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원로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이전 황제들이 원로원과 협력하며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과 달리 그는 황제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원로원 의원들은 점차 정치적 실권을 잃었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관료들이 행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주군이자 신라고 칭하며 황제의 권위가 절대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이후 로마 황제들이 신격화된 통치 스타일을 확립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 권력 체제는 원로원과 귀족층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통치는 점점 독재적인 형태로 굳어져 갔다. 이 군사 개혁과 국경 방어 강화. 도미티아누스는 군사 정책에서도 강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로마의 북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다뉴브 지역과 라인 강 방어선을 재정비했으며 게르만족과 다키아 현재 루마니아 지역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 작전을 지휘했다. 특히 다키아 왕 데케발루스와의 전쟁에서 로마는 일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지만 도미티아누스는 막대한 전쟁 보상을 지불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또한 그는 군단의 급여를 인상하고 군사적 위계를 정비하여 로마 군대의 충성심을 강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로마의 국경 방어를 한층 더 강화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3. 경제 정책과 건축 사업. 1. 경제 개혁과 조세 정책. 도미티아누스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조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지방의 조세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황실 재정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금을 신설했다. 하지만 그의 재정 정책은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해 일부 계층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귀족과 원로원 의원들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도미티아누스를 더욱 멀리하게 되었다. 이 대규모 건축 사업.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도시 정비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티투스 황제가 시작한 콜로세움을 완공하였으며 로마 곳곳에 새로운 신전과 공공건물을 건설했다. 특히 도미티아누스 경기장 현재의 나보나 광장을 세우며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 오락을 제공하는 등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4. 공포 정치와 반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가 지속될수록 그의 정치 스타일은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원로원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황실 내부의 인물들까지 숙청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특히 서기 89년 사투르니누스가 일으킨 반란 이후 그는 더욱 강력한 숙청 정책을 펼쳤다. 그는 로마 내 스파이망을 조직하여 반대 세력을 감시했으며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다. 이러한 공포 정치는 원로원의 불만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몰락을 초래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5. 도미티아누스의 몰락과 플라비우스 왕조의 종말. 서기 96년 도미티아누스는 결국 암살당했다. 그의 측근들이 주도한 이 암살은 원로원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으며 그의 죽음 이후 로마는 즉시 새로운 황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원로원은 도미티아누스를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그의 이름과 흔적을 말소하는 기억 제명을 선언했다. 도미티아누스의 죽음과 함께 플라비우스 왕조는 막을 내렸다. 이후 로마는 원로원과 협력하는 새로운 황제 네르바가 즉위하며 오현제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6. 도미티아누스의 평가와 유산.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제국을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변화시키며 군사적 경제적 안정에 기여한 황제였다. 하지만 지나친 권력 집중과 공포 정치로 인해 그는 원로원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결국 암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그의 정책들은 후대 황제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황제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체제는 이후 로마 제국의 정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도미티아누스의 군사적 개혁은 국경 방어 강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지나치게 독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그가 역사에서 폭군과 개혁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의 이름이 한때 기억에서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행정과 군사 체계에서 그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도미티아누스의 삶은 강력한 황제 권력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의 통치는 로마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고립시켜 몰락으로 이끌었다. 도미티아누스, 강력한 황제의 명과 암. 도미티아누스는 플라비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서 로마 제국을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변화시키며 군사적, 경제적 안정에 기여했다. 그는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대규모 건축 사업을 통해 로마의 발전을 도모했지만 원로원과 귀족층을 철저히 배제하며 독재적인 통치를 이어갔다. 결국 그의 강압적인 정책과 공포 정치로 인해 그는 암살당했고 그의 죽음과 함께 플라비우스 왕조는 막을 내렸다. 그의 통치는 로마 황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시기였다. 이후 로마 제국은 원로원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도미티아누스가 남긴 중앙 집권 체제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군사 개혁과 행정 개편은 후대 황제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로마 제국이 지속적으로 황제 중심 체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권력은 강력할수록 외롭고 독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도미티아누스의 삶과 죽음은 절대적인 권력이 결국 반발을 불러오고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